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목소리 살짝 입혀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글로는 이미 인사를 다 나누기는 했지만 그래도 육성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직접 드리고 싶기도 하고 또 좀 치료 연습 삼아서 소리를 조금 내보려고 해요. 근데 왜 얼굴을 안 보여드리냐고요? 오늘은 목소리보다 얼굴이 더 준비가 안 됐어. 죄송해요. 아무튼 연휴가 지나고 첫 거래일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원하게 올라주니까 기분은 우선 좋더라고요. 외국인 수급 유입된 것도 좋고요. 그리고 쿠팡 뉴욕 증시 상장 소식도 왠지 막 뿌듯하고 여러분들도 오늘장 기분 좋게 보셨을 것 같아요. 자세한 장마감 상황은 화면으로 대신할게요.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 탑5와 기관 순매수 탑5도 화면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 소식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죠. 쿠팡 얘기를 잠깐 할 건데요. 쿠팡이 현지 시간으로 12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증권신고서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좀 몰랐던 쿠팡의 비밀 몇 가지가 공개됐어요. 네, 그 내용들 요점만 딱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상장을 통해서 조달할 목표 자금의 규모가 확인이 됐는데 10억 달러, 그러니까 약 1조 1천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 기업가치 55조 원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조달 금액은 훨씬 더 클 수도 있겠죠. 네, 그럼 조달한 이 10억 달러를 도대체 어디에 쓸 계획이냐? 우선 물류시설 확충할 것으로 보이고요. 요즘에 쿠팡이 신사업 굉장히 많이 벌렸잖아요. 배달의 쿠팡 이츠도 있고 OTT 플랫폼인 쿠팡 플레이도 있고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도 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은 쿠팡 이츠도 배달의 민족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고 쿠팡 플레이 시작 단계고요.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도 네이버나 카카오에 비해서는 약하죠. 그래서 이 신사업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비밀은 손정희 회장이 이번 상장으로 아주 어마어마한 투자 수익을 거두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쿠팡에 3조 3천억 원 정도를 투자했거든요. 쿠팡의 기업 가치를 500억 달러, 55조 원 정도로 계산을 하면 6년 만에 원금이 거의 7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부럽네요, 진짜. 근데 안목이 워낙 대단한 거죠. 적자임에도 이런 천문학적인 규모를 투자했다는 것이. 네, 그리고 넘어가서 세 번째는요. 쿠팡은 임원들의 보상 체계가 특히 미국식이더라고요. 정액 급여를 받기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주식 보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고요. 그래서 김범석 의장의 지난해 연봉이 약 9억 8천만 원인데 주식 형태의 상여금을 합하면 총 160억 원 정도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투안팸이라는 최고 기술 책임자, 이분은 7년간 우버에서도 CTO로 재직한 바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 사람도 약 300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주식 보상 체계로 인해서 받는 급여 수준이 차원이 다르네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쿠팡의 지난해 매출 규모가 이번 상장 신고서로 인해서 좀 빨리 공개가 됐는데요. 그래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 엄청 빠른 속도로 아주 가파르게 늘고 있어요. 2020년 매출이 2019년 대비해서 91%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근데 참 아쉬운 부분이 쿠팡은 만년 적자 기업이라는 거. 그래도 영업 손실이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에 1,200억 원가량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근데 코로나19 방역 비용으로 5천억 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했던 점을 감안하면 적자 규모가 800억 원대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흑자 전환 가능성이 어느 정도 확인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매년 2배에 가까운 성장을 거듭했다는 점은 박수 받기에 굉장히 마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이거 진짜 멋진 것 같은데요. 이것도 미국식인 건가? 아무튼 쿠팡맨들에게 1,000억 원의 자사주를 보너스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어요. 오늘 조금 구체적으로 공시된 내용을 보면 현재 쿠팡 및 자회사에 재직 중인 쿠팡 친구와 물류센터 상시직 직원,
그리고 레벨 1에서 3 직원을 대상으로 정규직과 계약직 모두에게 약 2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부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이고요. 이게 뭐냐면 주식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을 근무하면 50%를 부여하고 2년을 근무하면 나머지 50%를 모두 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직원들 부럽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이 부분이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쿠팡은 나스닥 상장이 당연시 됐었잖아요. 김범석 의장도 나스닥 상장이 목표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왜냐? 나스닥이 아무래도 당장의 실적보다는 기업의 미래 가치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쿠팡 같은 적자 기업에는 굉장히 제격이기 때문이죠. 근데 쿠팡은 뉴욕 증권거래소를 택했어요. 뉴욕 증권거래소는 세계 최대 규모의 증권거래소인 만큼 상장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고요. 거래소 자체가 상장 폐지 권한을 갖고 있어서 상장 후에도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럼에도 선택했단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추측한 이유로는 첫째, 대규모 투자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로부터 투자 자금을 유치해 오기는 했지만 2018년 이후에 투자가 끊긴 상황이고요. 좀 손정희 회장의 투자가 계속해서 실패를 하면서 작년 3분기에는 투자금 회수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히기도 했어요. 이런 상황에 세계 최대 규모인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게 되면 아주 대규모 사업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고객 경험과 개선된 재무지표에서 나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쿠팡은 1,480만 명에 달하는 활성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활성 고객이란 해당 분기 동안 한 번이라도 쿠팡에서 상품을 주문한 고객을 말합니다. 아무튼 1,480만 명이라는 숫자는요. 대한민국 인구의 30%고요. 만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의 54%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진짜 대단하네요. 그리고 활성 고객당 순 매출도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에 59%나 증가했거든요. 물론 코로나19 효과도 조금 있기는 하겠지만 이것이 말해주는 바는 한 번 고객이 되면 잘 이탈하지 않고 쿠팡에서 돈을 더 많이 썼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 되면 자신감을 가질만 하네요. 그쵸? 그리고 앞에서 봤듯이 실적도 조금 안정화되고 있고요. 특히 2020년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조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 이게 어찌 보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 뉴욕 증시에 상장함으로써 김 의장이 차등 의결권이라는 것을 갖게 돼요. 차등 의결권이 뭐냐면 다른 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서 적대적인 인수합병 세력을 견제하고요. 의사결정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거든요. 보시면 쿠팡 주식은 클래스 A 보통주와 클래스 B 보통주로 구성이 되는데 클래스 B가 바로 차등 의결권이 부여된 보통주고요. 클래스 A 대비해서 주당 29배의 의결권을 갖게 됩니다. 이 클래스 B는 모두 김 의장이 소유하게 돼요. 즉, 상장 후 김 의장 지분이 2%만 돼도 58%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권 장악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결과적으로 이런 슈퍼 주식을 갖게 됨으로써 김 의장의 경영권을 강화하면서 쿠팡의 공격적 투자 기조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쿠팡이 500억 달러 규모로 상장하게 되면 미국 기업이 아니지만 뉴욕 증시에 상장하는 알리바바 이후 최대 규모의 기업이 되거든요. 이런 상징적인 의미도 조금 노렸을 것 같아요. 아무튼 뉴욕 증권거래소 IPO 절차에 따르면 앞으로 별 문제가 없다면 3, 4주 안으로 상장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쿠팡에 투자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미국 쿠팡을 직접 산다. 근데 물론 상장 초반에 변동성을 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미국 ETF로 산다.
네, IPO 종목들을 주로 담는 대표적인 ETF가 두 개가 있는데 르네상스 IPO ETF와 First Trust US Equity Opportunities ETF예요. 각 ETF의 성향과 성과를 적어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워낙 이 IPO 시장 분위기가 미국도 현재 좋다 보니까 이렇게 ETF를 노리는 것도 좋은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셋째, 국내 쿠팡 관련주를 산다. 근데 뭐 이미 오늘 쿠팡 관련주들 미친 듯이 뛰었죠.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싶지만 상장 전까지 계속 주목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는 꼭 확인을 해두세요. 제가 찾은 종목 외에 추가로 더 보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일본 소프트뱅크에 투자한다.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쿠팡에 27억 달러를 투자했고요. 그래서 지분 38%를 갖고 있어요. 쿠팡의 기업 가치가 500억 달러에 달할 경우 소프트뱅크가 보유한 쿠팡의 지분 가치만 약 21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뭐 소프트뱅크 주식을 사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ESR 캔달 스퀘어 리츠를 통해서 간접 투자한다. ESR 캔달 스퀘어 리츠는 캔달 스퀘어가 운용하는 물류센터 중에 11개 자산에 편입해서 상장한 종목이에요. 근데 임차인 중에 49%가 쿠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쿠팡 성장의 수혜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나오네요. 네, 여기까지 베일을 벗은 쿠팡의 중요한 정보들과 다양한 투자 방법 알아봤고요. 넘어가서 특징주도 화면 통해서 확인 부탁드릴게요. 먼저 네이버가 쿠팡 상장으로 네이버 쇼핑 재평가 기대감을 받고 있는데 쿠팡 대비해서 고객수나 판매자 수 측면에서 우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고요. 뭐 그 밖에 원익큐브, 이수앱지스, S51 내용과 차트 화면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관련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연휴 동안에 해외 주요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률 굉장히 컸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그리고 오늘 수출 지표에서 반도체 수출 증가 추이도 좋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심화로 바이든 정부가 직접 해결을 위해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이라서 반도체 업종 전체가 당분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선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 인텍플러스, SFA 반도체, DB하이텍, 그리고 뭐 해성DS, 텔레칩스, 유니캐스트 이런 거 적어놨고요. 그리고 제주 반도체 따로 빼서 작성을 해봤는데 퀄컴으로부터 5G 모뎀용 메모리 반도체 인증을 받았다는 부분, 그리고 자동차 전장에 쓰이는 메모리 반도체 제품에 대해서도 신뢰성 평가 규격 인증을 따냈다는 부분, 그리고 얼마 전에는 화이자 백신 보관 용기에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기로 했다는 부분, 뭐 이런 것들 종합해서 볼 때 기술력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전장용 메모리 반도체나 5G 부문에서도 좀 성장이 기대되는 것 같아서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뒤에 거래량 급증 종목과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도 화면 통해서 찬찬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랜만에 목소리로 설명드렸는데요. 내용 정리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 내일 시장 왠지 기대가 조금 되네요. 오늘만큼만 잘 가줬으면 좋겠어요. 내일도 건행투!